네, 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11월 4일 금요일 주식시장에 대한 간단 리뷰와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큰 30개 종목에 대해서 간단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구체적으로 리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장 상황과 테마주들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종목 분석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파월의 얼음물 쏟아붓기 이후에 이틀 연속으로 내렸죠. 나스닥과 반도체가 1.7%, 1.5%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엄청 강했습니다. 코스피가 막판까지 상승을 해서 0.8% 올랐고 코스닥은 0.03% 내렸습니다. 코스피는 단기 목표치인 2350 부근까지 상승을 해서 60일선에 맞닿아 있고 주봉상으로는 20주선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것을 돌파할 경우에는 또 추세 변화까지도 기대가 되는데 어떨지 한번 예측하지 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흐름은 좀 약세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투자하면서 시장이 돌아 나오는 모습을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 흐름은 양호했습니다. 4.6원 내려서 일봉상의 단기 흐름은 이렇게 가다가 이탈돼 있다, 이런 모습이다. 다만 이제 주봉상으로는 여전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조금 사고 선물 사고 코스닥은 팔고, 그래서 한 1700억 정도 사줌으로써 국내 시장이 강했다. 여전히 시장의 힘은 외인이 가지고 있고 특히나 코스피 쪽에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중국을 팔고 한국을 온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들리죠. 기관은 코스피 사고 선물 사고 외국인 따라하는 거죠. 코스닥 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팔았습니다. 2500개 종목 중에 상승 종목은 1060개 종목으로 어제보다 좀 많았습니다. 상승 테마 6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지노인데요. 롯데관광개발이 14%로 많이 올랐고 GKL 파라다이스 상승을 했습니다. 외국인들도 이제 무비자 입국이 이제 되면서 여행, 카지노, 항공 이런 종목들이 다 괜찮았는데 이 중에서는 GKL이 그래도 실적 대비해서는 좀 상승 여력이 더 많아 보입니다. 여행주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이 있고, 여행주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흐름이 좋았고, 이 중에선 대한항공이 이제 바닥에서 조금 꿈틀꿈틀하고 나오려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게임주 관련해서 NC소프트를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네오위주인데 NC하고 네오위주 정도가 괜찮다, 탄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건설기계 여전 연일 강세죠. 데모, 해인, 현대에버다임, 현대건설기계 중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현대에버다임이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입니다. 방산주들도 계속 강하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아주 멋진 21선 쌍바닥 하면서 주봉상으로도 잘 오르고 있죠. 그에 비해서 스페코, 빅텍은 잡주에 가깝고요. 한국항공우주가 많이 내렸다가 좀 이제 회복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는 좀 저평가 매력이 있는 거는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테마인 스마트카입니다. 그 중에 대장주는 항상 모트렉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6%가 올랐고요. 오비고라는 종목과 MDS테크, 인포뱅크도 올랐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시장의 힘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0.3%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승 내지는 보합으로 유지가 되면 삼성전자의 흐름은 중기적 주봉 흐름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저는 삼성전자를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히림이
제가 네옴시티 관련주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저평가 됐다. 유신이나 한미글로벌보다 저평가가 있다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5%나 강하게 올랐고요. 미래나노텍은 2차전지 관련된 자회사 그 테마로 올랐고, 카카오뱅크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르고 쉬었다 또 올랐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협동로봇 관련한 뉴러메카가 13%가 떨어졌고요. 그러나 거래량은 많이 나왔습니다. LG엔솔 0.5%, 네이버가 네옴시티 쪽에도 관련이 되면서 카카오보다는 조금 더 견조하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아직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많이 쉬어갔던 LG전자가 7% 올랐고 LG이노텍도 0.4% 올랐는데 아직 LG 종목들이 추세를 돌리지 못했어요. 관심을 갖고 지켜볼만 하고, 상승하던 SK이노베이션이 6% 내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면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2차전지 전국 관련된 탑 머티리얼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9% 상승을 했고, LG화학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공략해 볼만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괜찮네요. 상승률 상위 종목은 탄소 포집 관련된 캐시코트렐이 26% 올랐는데 재무가 좀 불안한 종목이고요. 다월 인베스트는 투자 회사, 바이오 회사의 항암 치료 관련된 내용으로 21% 올랐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어떤 시대에 잘 맞죠? 17% 올랐고, NS도 2차전지 장비 관련해서 17% 올랐습니다. 두 종목 다 투자할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히림은 좀 급등을 해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린 종목들이고, 아모레퍼시픽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이따 설명드릴 종목들이 좀 더 괜찮아 보이고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특별한 내용은 없는 신약 개발 업체인데 기술적 흐름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이어서 정리해봤고요. 애경산업도 화장품 쪽이죠. 오늘 화장품 쪽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아모레퍼시픽과 애경산업도 같이 올랐습니다. MP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기술력이 괜찮은 회사인데 오늘 9% 올랐습니다. 아이고, 이게 화면을 키운다고 제가 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화면을 키운다고 했는데 아래쪽 종목들이 잘 안 보이는데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은 다 드렸고요. 밑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종목들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에 대한 흐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개 종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상장한 지는 그렇게 아마 스펙 상장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거래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신규주에 가깝고요. 흐름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2,200억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장비 관련해 가지고 NS가 시가총액은 1,2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는, 실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올해는 좀 약간 실적이 좀 꺾이곤 있지만 어쨌든 2차전지 양산용 공정 자동화 장비로서 NS도 시총이 좀 가벼워서 볼만하고, 대신에 흐름은 이제 주봉상에서 20선을 돌리면서 추세가 형성된 모습이어서 좀 그동안 쉬어갔던 2차전지 장비주로서 이제 순환매 형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탑머티리얼은 굉장히 좋죠. 예, 신규 상장주이고 시가총액은 3,500억이고 실적도 나오고 있고 2차전지 전극 관련한 종목으로서 예, 탑머티리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1,600억으로 많이 나왔네요. 네, 히림은 제가 여러 번 한미글로벌이나 유신이 너무 강해서 이때부터 계속 히림을 말씀드렸는데 이틀 연속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좀 따라 붙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명에 뭐라고 했냐면 굳이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할 거면 코론 글로벌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크게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 모양새가 조금 안 좋은데 지켜볼만 하고요. 어쨌든 20% 정도 올랐다가 종가는 7.3%로 마감됐네요. 거래 대금도 1,300억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지켜보면서 다시 안정됐다가 2차 상승할 때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대 에버다임이 꾸준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총이 한 1,700억 정도고 올해 들어서 실적이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작년 비해서 올해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는 관점에서 현대 에버다임이 건설 장비주 중에서는 좀 공략해 볼만 하고요. 그리고 또 네옴시티든 뭐 우크라 재건이든 어쨌든 철이 안 들어가고는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세아제강이 시총이 4,300억인데 올해 당기순이익이 한 2천억 정도 예상되는 아주 실적 깡패 종목이죠. 주봉상의 흐름도 다시 우상향하려는 모습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또 이게 철강 이런 쪽까지도 테마가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은 또 안 그래도 요즘에 배터리 때문에도 좋은 포스코 홀딩스도 또 수혜를 받을 거고요. 그렇게 또 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다만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계속 하락하다가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봉상으로도 흐름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내용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시가총액 1,600억이고 추세를 만들어가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한번 지켜볼만 하고요. 반면에 실적이 있는 종목은 바이오플러스, 필러, 히알루론산 이런 쪽 관련된 회사로서 시가총액 4,300억인데 영업이익이 한 280억 정도 나오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매출액이 240억, 370억, 580억 올라가고요. 580억인데 영업이익이 270억이에요.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괜찮게 보여지고요. 21선이 큰 쌍바닥을 만들어 가면서 주봉상으로도 상승 딱 초입이기 때문에 바이오 플러스 같은 종목은 충분히 공략해 볼만 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악질 작전 세력주 노토스입니다. 오늘도 800억 정도 거래가 나왔는데 시원하게 한번 해먹고 얼마입니까? 한 4,000원에서 4만원까지 10배 시원하게 한번 털어먹고 다시 한번 이제 꿈틀거리려고 거래량이 한번 삐쭉 솟았네요. 오늘도 한 8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나왔고 이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올 때는 한 2천억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지고요. 그런 어떤 롤러코스터를 탈 강심장이신 분들은 노토스도 한번 재미삼아 볼만하고요. 조금만 해야 되겠죠. 레이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과 의료 장비 회사인데 주봉상으로도 상승 흐름이 형성되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아주 큰 이중 쌍바닥 21선 쌍바닥을 보이고 있고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시가총액 현재 2,500억인데 계속 성장하는 회사로서 레이가 좀 가벼우면서도 실적이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KG ETS가 폐기물 회사로서
아주 오랜 기간 쌍용차 인수의 저주일까요? 오랜 기간 하락하다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아직 추세를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그간의 하락을 좀 되돌리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만합니다. FNF는 시가총액이 5조 8천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5,700억, 딱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되네요. 근데 딴 거보다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다지면서 21선이 꾸불꾸불 하면서도 올라오고 주봉상으로 봐도 아주 다져오면서 양봉을 뽑았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에서는 좀 괜찮다. 그리고 매출도 성장을 하고, 다만 의류 회사로서 PER 10배 정도는 그다지 큰 매력은 없다. 현재 PER로는 좀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차라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필라홀딩스가 더 낫다. 시가총액 2조인데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라홀딩스가 마찬가지로 아주 꾸준하게 샤부작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고, 주봉 흐름도 괜찮다. 그리고 영업무역도 괜찮죠. 영업무역도 참고 삼아서 볼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카지노 중에서는 실적 대비했을 땐 GKL이 추세도 만들었고, 일봉상으로도 21선 쌍바닥에 나올 거고, 또 내년부터 흑자가 전환이 예상이 되고, 시가총액은 한 9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GKL이 괜찮고요. 대한항공이 아직 추세를 만들진 못했습니다. 주봉상으로 아직 흘러내리고 있지만 지금 바닥을 탈피하려는 모습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단기 어떤 상승 흐름도 예상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8조 8천억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단기순이익도 1조 5천억 나오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또 살아나면 실적도 그만큼 좋아지겠죠. 아까 제가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더 좋은 화장품 종목이 있다. 코스맥스가 시가총액 5,700억인데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단기순이익도 한 5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추세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그런 종목이 있다 라고 보시고, 추세가 형성된 종목은 색조를 하는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시가총액은 2,400억이고 한 1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추세가 말을 해주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CNC 인터다. 다만 거래대금이 27억으로 그렇게 힘이 센 종목은 아닙니다. LG전자도 추세는 없습니다. 아직 추세는 없지만 바닥권에서 오늘 비교적 크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7% 정도면 LG전자가 쉽게 보여지지 못하는 모습인데 7% 상승을 하면서 바닥권을 좀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래대금도 2천억이 나왔습니다. LG전자가 모양을 좀 바꿔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20주선 위에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볼만합니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포스코 인터입니다. 포스코 인터가 포스코 에너지랑 합병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철에 대한 비중을 40% 이하로 낮추고 다른 에너지나 이런 자원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봐도 21선 쌍바닥 모습 나오죠. 주봉상 흐름도 다시 상승세로 복귀를 하고 있어서 실적도 좋죠. 시가총액 2조 8천억인데 영업이익이 9천억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 바로 공략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고, 제가 자율주행의 최애로 뽑는 모트렉스가 오늘 380억 거래대금 나오면서 5.5% 아주 견고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실적이 동반된 자율주행 종목입니다. 포스코 ICT도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포스코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아직은 적자이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요. 지금 이제 올해부터, 작년에 적자가 좀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흑자로 또 가는 모습들이 좀 견고해 보이고요. 시가총액은 9천억. 근데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모습들로 봤을 때 괜찮은 모습이고, 주간 단위로도 이제 20주선 위에 딱 올라선 모습, 이런 모습에서 포스코 ICT도 같이 한번 볼만합니다. 뉴프렉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고 당기순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300억이고 XR 기기 관련해서 뭐 부품주, 회로기판 관련 종목으로 많이 부각을 받아서 9,700원까지 올랐다가 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오르면 21선을 되돌리면서 주간 단위 상승 흐름도 복귀할 수 있어서 요즘 메타버스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예비 관심주로 볼만하고요. 다음은 NC소프트입니다. 게임주의 탑픽으로 보고 있고 주봉상에서 완전히 올라섰네요. 그래서 상승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오늘 5% 이렇게 시가총액이 8조 8천억이 되는 회사인데 5%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어쨌든 뭐 실적은 리니지 관련해서 5천억씩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NC소프트는 공략할 만한 자리가 꾸준히 있을 걸로 보이고요. 게임즈 중에서 제일 센 게임은 네오이즈입니다. 큰 21선 N자의 모습을, 상방 N자의 모습을 보이고 주봉상으로도 추세가 확실하고요. 시가총액은 8,100억인데 당기순이익 한 500억 정도 버는 알짜 게임 회사로 게임즈 중에서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좀 NC소프트가 조금 더 안전하게 공략할 만한 그런 느낌이고요. 큐브 엔터, 엔터 기획사이고 또 NFT 관련해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큐브 엔터가 올해 실적도 좋아지고요. 시가총액은 2,500억이고 또 메타버스, 뭐 NFT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큐브 엔터 쪽도 조금 같이 좀 관심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한컴 라이프케어는 재무적 내용은 뭐 좀 별 볼 일 없는 회사인데 요즘 이제 사고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런 안전 장구 관련된 소방 장비, 구조 장비 이런 내용이죠. 이런 딱 요즘의 시대 흐름에 맞는 종목으로서 한컴 라이프케어가 지저분하게 변동성을 보였는데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딱 올라탄 모습이어서 한컴 라이프케어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만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전히 아주 강력한 21선 이렇게 큰 쌍바닥일 때는 자신 있게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면서 21선이 돌아올 것도 예상이 되고 주봉상 지지받고 아주 강하게 오르죠. 그래서 지금은 오버슈팅 돼 있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주 좋은 흐름이 5G 중에서도 HFR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21선은 올라타려고 하고 있고 주봉상의 흐름도 개선되려고 하고 있고 또 시가총액 4,100억에 영업이익 500억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6G 얘기도 나오고 있고 21선 올라타는 모습이면 HFR도 공략을 해볼만 합니다. 다음은 아주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삼양식품입니다.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계속 우상향. 왜냐 실적이 6천억 벌다가 매출이 9,700억 나오잖아요. 연간 단위로 봐도 또 1조 1천억으로 계속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성장세, 불닭볶음면, 뭐 라면 이쪽이죠. 시가총액 8조
8,800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나오는데 뭐 성장세가 어쨌든 유지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다시 21선에 붙는 정도에서 좀 안정성 있게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 한번 볼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승 종목 중에 더 큰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 30개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